네, 저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소품이 등장했습니다. 뭐 벵갈 고양이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도복도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에는 보시다시피 우산이 등장했는데요. 뭐 우산이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 우산 속에 있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자 제가 요청한 참고인입니다. 이 참고인은 얼마 전 그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 사건의 피해 유가족이었습니다. 이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2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했던 한 여성이 가해자를 피해서 6차례나 주거지로 옮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전 남편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20여 년간 다루어온 여성폭력 전문가여서 이 사건을 처음 보고 가정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워낙에 또 심각하고 또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꼭 이분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어려운 자리에 정말 선뜻 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가정폭력 피해자들, 우리 등촌동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이 피해자들을 모시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절실하게 그리고 좀 더 절절한 우리 가정폭력의 현실을 알기를 바랬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정말 작은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래서 제가 이 등촌동 가정폭력 살해 사건의 피해 유가족들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목소리로 이제 가정폭력을 증언하셨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는 무기력했는지,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음을 정말 너무나 절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폭력이 죽거나 혹은 죽어야만 끝나는 그 심각성을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가정폭력 문제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폭력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한 가족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묻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음은 내 차례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형시켜 주세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자극적인 그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등촌동 가정폭력 살인 사건은 이 밖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 체포 그리고 명령을 어겼을 때 징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하는 이런 많은 정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국회에서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가정폭력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 그리고 행동 반경을 축소시키고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통제합니다. 우리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은 파워 앤 컨트롤이라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디스 허먼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는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 성폭력의 문제가 베트남 전쟁을 참여했던 군인들의 심리적 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할까요? 지금 이 사진은요, 공중 화장실 사진입니다. 제가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 공중 화장실에 아주 작은 구멍까지도 다 휴지로 막 막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얼마큼 여성들이 이 불법적인 몰래카메라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사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촬영 근절을 요구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집회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아마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서지영 검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화동에 붉은 물결이 있었죠. 그만큼 여성들은 여성 폭력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사회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이 반이 넘고요. 그다음에 성별이 확인된 강력한 흉악 범죄 중에 86%가 여성이 피해자입니다. 또한 10년간 성폭력 피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언론에 나타난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된 여성이 85명, 살인 미수가 103명입니다.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속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고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 그 권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강의를 다니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십니다. 요즘은 여자도 살기 좋잖아요. 뭐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럼 뭐 여성 우월주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네, 수많은 통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하는 건데요. 성격차 지수 GGI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44개국 중에서 1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가요, OECD 33개국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요, 남성 임금의 67%입니다. 남성의 고용률이 71%인 것에 반해서 여성의 고용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여성은 전혀 인구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사회적 소수자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을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70%가 고위직, 부서장, 이런 상급자나 선배 이렇고요. 피해자의 상당수가 수습과 인턴입니다. 그 힘의 격차를 잘 아실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용화여고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또 10대 여신도에 대한 목사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 즉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힘의 차이가 결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게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사회적 힘의 차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차별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고 그 결과이며 또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전과 생명은 사실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죠. 살아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뭐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살아야 애도 낳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우리 사회는 아직 우리 여성들에게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성 한 명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살 수 있지 않으면, 평등해지지 않으면 이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기에 계신 여성들의 문제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여성들만의 문제일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결혼한 남성분들은 아내가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자 자매가 있으신 분, 자매나 혹은 뭐 누이나 여동생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또 혹시 결혼하신 분 중에는 자녀, 딸이 있으신 분 한번 있으시면 손들어 예, 많이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돌아가셨거나 혹은 살아계시거나 어머니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제가 왜 물어본지 아시겠죠? 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손드신 대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누이 동생, 나의 딸의 문제입니다. 결국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굉장히 집안이 좋으세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사신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정 대표, 그때는 제가 대표였습니다. 내가 가정폭력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집안이 좋으신 이 선생님의 아들이 중학교를 가더니 수시로 가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가정폭력 가정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을 나가니까 이 친구도 같이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그래야 집을 나오게 되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게 말이야. 가정폭력 문제 정말 우리 집의 문제가 되어버렸어.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가 무슨 주간인지 아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여성 폭력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있죠.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 기념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그런 집회인데 우리는 생존 외에 다른 꿈을 꾸기를 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Hear Me Too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계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정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 여성 폭력 근절 기본법 이것을 제출을 해놓고 있고요. 오늘 성폭력 특별법 제가 낸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자신이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촬영해도 동의가 없이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동안 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절로 동조하는 이런 패턴 속에 살았거든요. 두 번째, 피해자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여성폭력 지원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증인이 되기도 하고 증언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런 결심을 하시는 것도 오늘 여러분께서 해 주셔야 할 일들입니다. 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폭력 문제 해결하는 첫걸음은 뭐냐 하면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미투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하는 많은 그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 기울여주고 그 얘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지금 아니면 언제 그리고 나 아니면 누구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네, 엠마 왓슨이 유엔에서 강의한 발언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언제 아니고 지금, 누구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가실 때 실질적인 변화할 수 있는 나의 실천 한 가지,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언제 아니고 지금, 누구 아니고 내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대해 주시고 피해자들을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아니고 그러면 지금, 그렇죠? 누구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언제 아니고 지금. 좋습니다. 누구 아니고 내가. 네, 감사합니다.